다림이 고모라는 말에 지역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는 약혼식장 한복판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준이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과연 다림은 정말 유부녀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지역이 다림을 포기하고 하영과 약혼을 결정한 건 모두 헛된 희생이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역이의 약혼식 전날 지역만 다림을 못 잊어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이 노래를 부르다 마이크를 쥔 손을 축 늘어뜨리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다림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다림은 며칠 전 아침부터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아침부터 구두 뒤축이 빠져서 탁탁탁 쳐서 겨우 고쳐 신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는 지역과 하영의 약혼 기사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공창호 그룹 후계자 공지역, 유하영 양과 약혼 발표. 재계 커플 탄생. 공지역 유하영 약혼식. 다림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지역은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하영은 지역의 팔짱을 낀 채 행복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지역이 자신의 집에 약과 죽을 사들고 찾아갔을 때 지역이 왜 그리 차갑게 선 넘지 마세요라고 했는지, 왜 그 말이 칼날처럼 느껴졌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약혼할 사람이 있었구나. 그는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선을 그은 거였어. 약혼할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도 다림의 마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 하영과 자신을 비교하니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림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재벌가 아가씨답게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뭐야? 빚쟁이의 가짜 유부녀 행세나 하고 있는 나는. 사무실에서는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사기로 가서 서류를 복사하려는데 용지가 끼었습니다. 다림이 용지를 빼려고 힘을 주는 순간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으악! 엉덩이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탕비실에서는 뜨거운 차를 타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뜨거운 물이 다림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아! 그때 지역이 맨날 다치고 넘어지고 한다고 하며 얼음 주머니를 챙겨주었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왜 이러지? 왜 오늘따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퇴근길에는 아침에 빠졌던 구두 뒤축이 또다시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탁! 다림은 인도 한복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림을 쳐다봤지만 다림은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흐으.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버린 것만 같았어요. 지역을 향해 꾹꾹 눌러왔던 감정. 지역은 다림에게 맨날 실수하고 아프고 다치고 좀 똑바로 못합니까? 라며 타박했지만 실수를 해도 아파도 다쳐도 늘 옆에서 지역이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처럼 챙겨줬었습니다. 다림은 주저앉아 엉엉 울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날 옆에서 계속 지켜봤구나.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를 좋아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어. 그를 놓아줘야 하는구나. 지나가던 학생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다림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빠진 구두를 손에 들고 맨발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림은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특히 지역 앞에서는 더더욱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로봇처럼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고 지역이 서류를 던지듯 건네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지역 팀장 약혼했대. 부인 엄청 예쁘더라 하고 수군거려도 네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하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눈물을 닦아내고 탕비실에서 물을 마시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역의 약혼식 전날 다림은 퇴근길에 할아버지 나무 아래에 들러 감정을 추스르고 집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았어요.
지역의 약혼에 대해, 내 마음에 대해. 다림은 할아버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스쳤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다림에게 할아버지 나무는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 위안을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일이면 그는 다른 사람의 약혼자가 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다림아. 선우가 다림을 불렀습니다. 다림은 깜짝 놀라 재빨리 눈물을 닦아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우와 준이었습니다. 우리 준이. 다림은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이 볼을 살짝 꼬집으며 우리 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하고 물었습니다.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와, 우리 준이 대단한데? 손근에 태워줄까? 다림은 준이를 안아올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하하, 재밌어. 다림은 웃으며 준이와 선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지역이 다림을 보러 할아버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다림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지역은 나무 뒤에서 다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림이 웃고 있었습니다. 준이를 안아올리고 선우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부녀로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역은 나무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저게 맞아. 다림은 행복해 보여.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내가 다림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림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지역은 아버지 공창호가 떠올랐습니다. 공창호는 지역의 엄마 김인애와 결혼했지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결국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지역은 어린 시절 엄마가 울면서 아빠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아빠가 차갑게 엄마를 밀어내는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지역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너무 흔들려 넘치려 하는 자신을 멈추고 다림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듯 하영과의 약혼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날 밤 다림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 불도 켜지 않은 채 다림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다림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습니다. 뉴스 알림이 또 떴습니다. 공지형 유하영 약혼식 내일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공창호 회장 두 사람 축복해 좋은 가문끼리 만나. 잘생긴 지역과 예쁜 하영의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약혼식 리허설 사진인 듯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다림의 시선은 지역을 응시한 채 다림의 심장은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다림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사랑한다는 말도 좋아한다는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좋아했을 뿐인데, 그저 그 사람 옆에 서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다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 끝났어. 내일이면 진짜 끝이야. 다림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흑. 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마치 울음조차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 그는 나를 피했어. 조심했고 선을 그었고 나보다 먼저 돌아섰어. 그게 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누군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란 걸 이제야 알았어. 다 끝났어. 너무 늦어버렸어. 그는 내일 약혼을 해. 다림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오늘 친구 아들 돌잔치 가야 하는데. 다림은 초대받은 친구 아들 돌잔치에 가기 위해 퉁퉁 부은 눈을 가리려고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습니다. 동생의 옷장에서 제일 예쁜 검은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깨끈이 얇고 허리선이 잘록한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였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길게 내려뜨렸습니다. 옷을 단정히 하고 선우가 사준 새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친구 아들 돌잔치야. 즐겁게 다녀와야지.
다른 생각하지 말자. 다림은 초대장을 챙겨 서울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서울 호텔로 갔습니다. 다림은 천천히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웅장하고 와 소리가 저절로 나는 호텔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회전문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로비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곳곳에 커다란 꽃장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꽃향기가 스쳤습니다. 로비를 지나 야외 발코니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모. 다림이 고모. 여기야, 우리 여기 있어. 선우와 준이가 다림을 불렀습니다. 준이가 반가운 나머지 다림을 보고 목청 높여 불렀습니다. 고모. 고모. 다림이 빠르게 걸어가 우리 준이 왔어? 쉬, 준이야, 여기 호텔이니까 조용히 해야 돼 하며 준이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볼을 살짝 꼬집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우리 준이 오늘 멋지게 차려입었네. 완전 왕자님 같은데? 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준이는 작은 정장을 입고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히히, 고모도 예뻐. 그래. 고마워, 우리 준이. 한편 지역은 호텔 3층 야외 테라스 거울 앞에 서서 지역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지역은 완벽한 신랑이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네이비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얼굴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휴.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원치 않는 약혼. 사랑 없는 약혼. 지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역은 한숨도 자지 못한 까칠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로 하기 싫은 약혼을 앞두고 자꾸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다림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흔들리는 자신을 멈추고 아버지같이 되진 않겠다고 다짐을 한 그였지만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 건가? 그때였습니다. 테라스 난간 너머로 건너편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눈은 자석에 끌리듯 다림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무너지는데 다림은 웃으며 긴 머리를 날리며 드레스를 입고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림, 왜 여기 있는 거야? 지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지역의 귀에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고모. 다림이 고모. 우리 왔어, 고모. 선우가 준이를 안고 다림이 그런 준이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모? 고모? 방금 고모라고 했어? 엄마가 아니라 고모? 지역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채로 코사지를 단 채로 신랑으로 차려입은 채로 지역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라고 했어. 준이가 다림을 고모라고 불렀어. 그럼 다림은 준이 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선우는 다림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지역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역은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신랑님, 신랑님. 스태프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신랑님, 식이 시작됐어요. 늦었어요. 빨리 가셔야 해요. 지역은 멍한 표정으로 스태프를 바라봤습니다. 신랑님, 정신 차리세요. 신부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스태프가 지역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역은 멍한 채 스태프의 손에 이끌려 식장으로 갔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고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식은 벌써 시작되었고 지역과 하영은 레드카펫 위를 행진했습니다. 하영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지역의 팔에 팔짱을 낀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영도 이 약혼식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은 지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림이 준이 엄마가 아니었어? 고모였어? 다림과 준이와 선우가 서 있던 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다림은 유부녀가 아니었어? 내가 그동안 착각한 거야? 내가 다림을 유부녀라고 생각하고 다림을 포기하고 근데 왜 나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했지? 하영과 약혼을 결정한 게 전부 오해였던 거야? 지역은 단상에 올라서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사회자의 말도 들리지 않았고 하객들의 박수도 들리지 않았고 옆에 서 있는 하영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문의 의문이 지역을 지배해 갈 때 신랑석에 앉아있던 지역의 엄마 김인애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김인애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 지역은 너무 놀라 단상에서 단숨에 뛰어내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지역은 김인애를 들쳐업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신랑님, 저희가 부를게요. 아니야, 그럴 시간 없어. 지역은 김인애를 아는 채 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채로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역은 엄마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영은 단상에 혼자 남겨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김인애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역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증상입니다.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지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김인애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역아,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괜찮으세요? 김인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역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약혼식을 망쳤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김인애는 지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역아, 엄마는 알아. 내가 엄마 때문에 하영이와 약혼하는 거.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약혼하는 거. 엄마는 내 아빠 공창호와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엄마 일이야. 엄마도 이젠 용기 내볼 거야.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김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런 희생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워. 지역아, 너의 길을 걸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엄마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김인애는 지역에게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지역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보기에 너는 전혀 괜찮지 않아. 약혼식장에서 내 표정을 봤어. 너는 죽은 사람 같았어. 김인애는 곧 깊은 잠에 빠졌고 지역은 병원 복도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역은 자신의 고민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유부녀를 좋아하고 있다고 아니. 이제는 유부녀가 아닐 수도 있는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일 친한 경민에게도요. 지역은 소파에 앉아 턱시도 재킷을 벗어던지고 타일을 풀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야? 다림은 유부녀가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지역은 하영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오해야, 오해. 다 오빠가 오해한 거라고. 하영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하영이에게 물어봐야겠어. 지역은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했고 지역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하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영아, 이따 일 끝나고 사무실에 들려. 꼭 물어볼 게 있어. 지역은 사무실에 출근해. 내추럴베베의 푸른숲 캠페인의 사진전 초대장 문구를 작성하라고 다림에게 지시했습니다. 똑똑. 다림이 들어왔습니다. 초대장 문구 정리해봤습니다, 팀장님. 다림이 서류를 내밀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팀장님,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약혼식 연기됐다고 들었어요.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지역은 다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다림은 지역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보더니 고다림 씨,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니까 일을 이렇게 하지 하며 서류를 덮더니 확 밀어냈습니다. 탁. 네. 뭐가 별론가요? 마음에 안 드세요? 별로인 정도가 아니라 말의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다시 써오세요. 다림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지? 무난한 것 같은데? 팀장님이 원래 꼼꼼하시긴 하지만 오늘따라 더 까칠하신데? 다림은 이번에는 마음에 드실 거야 하며 책상으로 돌아가 문구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30분 후 다림은 다시 작성한 서류를 들고 지역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똑똑. 팀장님 다시 작성했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엔 괜찮나요? 다시. 탁. 서류가 다시 다림에게 던져졌습니다. 네. 다림은 당황하며 서류를 주었습니다. 또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다시 썼습니다. 똑똑. 팀장님, 이번엔 정말 신경 써서 썼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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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하나둘씩 퇴근했습니다. 사무실 불이 하나씩 꺼져갔고 동료들이 고다림씨 먼저 갈게요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다림과 지영만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다림은 다시 쓴 서류를 들고 사인을 받으러 갔습니다. 똑똑. 팀장님. 다시. 다시. 다림의 책상에는 다시 써서 구겨진 종이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다림은 이러다 내가 진짜 미치겠네 하며 한숨을 폭폭 쉬었습니다. 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야?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신 거야?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맨 처음에 가지고 들어갔던 게 제일 나았던 것 같은데? 팀장님이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 한번 다시 가져가 볼까? 다림은 구겨진 종이 더미 속에서 맨 처음 작성했던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다시 프린트하고 새 서류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똑똑. 팀장님, 이번에는 정말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다림은 자신 있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받아들더니 한 글자도 읽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식상하잖아. 다시. 탁. 다림은 문을 닫고 나와서는 이 사람이 진짜 아예 안 보고 던지시네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사실 지역은 화가 나서 자신을 속인 다림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도 한번 답답해봐. 너도 한번 속상해봐. 나한테 거짓말한 거 이렇게라도 갚아줄 거야. 지역이 다림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며 다림을 골려먹는 게 조금은 재밌었습니다. 다림이 너무 지쳐 한숨을 폭폭 쉬고 있을 때 하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관장님 안녕하세요. 나 안녕 못해요. 안에 오빠 있죠? 네, 계십니다. 그럼 실례. 하영이 지역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림은 하영과 지역이 신경 쓰였습니다. 둘이 잘 어울리네. 약혼자니까 당연하지. 난 뭐야?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다림의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영이 사무실에 온 뒤로 다림의 기분이 완전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지. 일에 집중해야지. 빨리 하고 빨리 퇴근하자. 이 지옥 같은 서류 수정 지옥에서 벗어나자. 한편 사무실 안에서는 지역이 하영을 째려봤습니다. 왜? 지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영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지역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하영이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작가님이 비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어, 나한테. 그래서 말 못했어. 내가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작가님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오빠. 하영이 지역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빠, 고다림 씨는 미혼이고 결혼도 안 했어. 물론 아이도 없어. 김선우 씨는 그냥 20년 지기 친구고 준이는 김선우 씨 아들이야. 고다림 씨가 위장 유부녀 행세를 한 거였어. 오빠, 고다림 씨 좋아하지?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역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다림이 서류를 들고 지역의 사무실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역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림이 온다.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보여줘야겠어. 지역은 갑자기 하영의 팔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쿵. 유하영, 너 나 좀 도와줘. 그대로 있어. 하영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역은 하영에게 바짝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날 도와주면 나도 널 도와줄게. 하영은 지역의 마음을 눈치채고 웃으며 더 가까이 달라붙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약속 지켜야 돼. 하영은 지역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지혁이 왜 그런 갑작스럽고 유치한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의 이 슬픔을 너도 한번 알아봐. 내가 나를 속인 것처럼 나도 너를 아프게 할 거야 하는 심정이었을까요? 지혁은 곧 후회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건 아닌데. 다림은 문 앞에서 그 장면을 정확히 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지혁의 사무실에서 진하게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다림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가까운 사이구나. 약혼자니까 당연하지. 나는 뭐야?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야? 다림은 서류를 든 채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다림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휴. 다림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림은 지역의 약혼 발표가 자신에게 있어 모든 게 끝났다고 했지만 더 큰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사무실에서 하영과 지역의 진한 키스 장면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림은 제주도에서의 지역이 자신에게 한 진한 키스가 떠올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에서 지역이 다림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던 순간 동굴 속에서 흔들려 나도 하며 키스할 뻔했던 장면. 그리고 방금 본 지역과 하영의 키스하는 모습. 그래, 그게 현실이야. 나한테 한 키스는 그냥 순간의 실수였던 거야. 지역 팀장님의 진짜 사람은 하영이야. 나는 착각한 거야. 다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사무실에서 나온 하영은 기분이 좋아져서 선우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지역이 자신의 연애를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약혼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하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우 씨, 안녕하세요. 선우는 하영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영 씨? 무슨 일이세요?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하영이 선우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선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약혼했으니 선 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하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약혼 취소됐어요. 아니, 연기됐어요. 지혁 오빠 어머님이 쓰러지셔서요. 그래서요? 나 작가님한테 이제 직진할 수 있어요. 하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지혁 오빠도 알고 있던데요. 두 사람 부부 아닌 거? 작가님이 가짜 유부남이었다는 거? 하영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지역 팀장이 알아요? 네, 약혼식 때 준이가 다림 씨를 고모라고 부르는 거 들었대요.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림이는요? 다림이는 괜찮아요? 선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영이 살짝 삐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작가님은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오늘은 좀 서운하지만 내가 참을게요. 내가 작가님을 좋아하니까요. 선우 씨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하영은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오빠도 작가님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아요. 하영이 나간 후 선우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림아, 괜찮은 거야? 다림은 할아버지 나무 밑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며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정리될 감정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 선우가 다림 옆에 와 앉았습니다. 다림아. 선우야. 다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나 다 끝났어. 다림은 사랑하는 지역에 대해 마음을 털어놓고 이젠 자신의 짝사랑을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역을 사랑했었다고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였습니다. 선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다림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팀장님이 우리가 가짜 부부라는 걸 알고 있어. 뭐? 다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약혼식 때 준이가 너를 고모라고 부르는 거 들었대. 어떡하지? 어떻게?
다림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림아, 너 그거 알고 다 끝났다고 한 거 아니야?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다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우야,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나 먼저 갈게. 다림아, 어디가? 다림은 그 길로 지역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채로 뛰어가니 발이 아팠지만 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림은 휴대폰을 꺼내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하지만 지역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림은 몇 차례나 더 전화를 걸었지만 지역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다림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팀장님, 집 앞에 있습니다. 잠시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집 앞에서 기다릴게요. 지역은 거실 창문 커튼 사이로 다림이 보였습니다. 다림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사랑을 기만하고 자신을 속인 다림이 미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날 내가 흔들린다고 고백했을 때도, 키스까지 할 뻔했을 때도, 내 집 앞에 찾아왔을 때, 남편도 여기 온 거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도 왜 말을 안 한 거야? 내가 널 지키려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내가 날 버리고 너의 행복만을 생각했는데 너는 왜 나를 기만한 거야? 지역은 소파에 앉은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역이 다림을 그렇게 밖에 세워놓은 지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지역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분노 가장 밑바닥에는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다림을 향한 사랑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주룩주룩 비를 맞고 서 있는 다림을 보자 지역의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았고 비를 맞고 있는 다림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감기 걸리겠어. 비가 저렇게 세차게 오는데. 지역은 결국 우산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림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지역은 우산을 펼쳐 다림을 씌워줬습니다. 우산을 다림 쪽으로 더 기울여 씌워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뭡니까? 팀장님. 다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다림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팀장님과 우리 팀 사원들을 속이고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 척 유부녀 행세를 했어요. 다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우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내가 부탁해서 동조해 준 거예요. 선우는 그냥 친구예요. 지역은 아무 말 없이 다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김선우랑은 아무 사이 아니다 이겁니까? 지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20년 지기 아래 위층에 사는 그냥 친한 친구예요. 진짜예요. 죄송해요.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제 사정이 그래서요. 다림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팀장님도 보셨잖아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고 은행에서는 독촉장이 날아오고 엄마는 쓰러지고 고시공부만 하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선우가 회사에 사진작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저도 괴로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표 내라면 낼게요, 팀장님. 선우는 다림에게 그냥 친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지역은 확인했습니다. 지역의 분노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더욱 세차게 왔습니다. 쏴! 다림은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었고 온몸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추. 다림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다림이 안쓰러워 지역은 말했습니다. 타세요.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네? 빨리 타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요. 지역은 다림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지역이 히터를 켰고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지역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무모해요? 비가 오면 돌아갈 것이지. 이러다 폐렴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역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지역의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다림은 유부녀가 아니었어.
선우는 그냥 친구였어.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냐? 집에 도착하자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역이 우산을 들어 다림을 씌워주었습니다. 지역은 다림에게 가까이 붙어서 함께 우산을 썼습니다. 고다림 씨. 네. 지역이 다림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가짜 부부라는 비밀을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회사에 나오세요. 네. 지역이 더 가까이 붙어 다림의 귓가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빚다 갚기 전까지는 당신의 눈, 코, 입 모든 게 내 거잖아요. 청구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잖아요. 잊었어요? 다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역이 다림에게 너무 가까이 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따뜻한 입김이 다림의 귓가에 닿았고 지역의 남자다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팀장님이 왜 이래? 이렇게 가까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어떡하지? 그 모습을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선우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선우는 우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역과 다림이 하나의 우산 아래 너무 가까이 붙어 서 있었고 지역은 다림의 귓가에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가짜 부부 사실을 다 안 지역이 다림에게 키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림은 재빨리 지역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팀장님은 약혼할 사람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다림은 속으로 진정해 고다림. 진정해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지역은 아까와는 달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지역도 김선우 보라고 연극을 한 거였지만 다림의 귓가에 속삭일 때는 키스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감정을 꼭 참았습니다. 이제 지역의 마음에는 다림을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내추럴 베베의 그린 숲 프로젝트 사진전 초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장소에는 선우와 다림, 지역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림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선우와 지역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림을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다림 씨, 이번 프로젝트는 어떠셨나요? 다림이 대답하려는데 지역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고다림 씨는 정말 열정적으로 작업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더라고요. 선우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림 씨는 원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봐왔으니까 잘 알죠. 지역이 선우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친구 관계는 알겠고 업무적으로는 제가 더 잘 알죠. 매일 같이 일하니까요. 선우가 미소를 지으며 맞받아쳤습니다. 하하, 그래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더 잘 알죠. 20년이에요, 20년. 다림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진땀을 뺐습니다. 아, 왜 이러는 거야? 둘 다 제발 좀.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나간 후 김선우가 지역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뭡니까? 지역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다림 씨 유부녀가 아니던데 왜 그렇게까지 남편 행세를 해요? 이젠 안 해도 되잖아요. 선우는 지역에게 다림이 내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는 의미를 보였습니다. 지역은 이에 질세라 말했습니다. 고다림 씨 이제 유부녀도 아닌데 고다림 씨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우 씨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다림이를 2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래서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제 지역도 선우도 다림을 향한 사랑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마종구와 공지혜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봐. 지역이랑 고다림 거북섬에서 하룻밤 보낸 거. 마종구가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좀 조작을 해왔습니다. 좋아. 이거면 충분해. 언론에 흘리면 지역이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공지혜가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 터뜨릴 거야? 때가 되면. 지역이가 완전히 방심했을 때. 또 다른 적인 하영의 오빠 유태영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공지혜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손잡고 내추럴 베베 그룹 함께 삼켜버리자. 지혜 너한테 대표 자리 줄게.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공지역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죠. 스캔들러. 유태영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요. 우리의 협력을 위하여. 공지에도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지역이 천천히 사랑을 찾아갈 즈음 더 큰 음모와 배신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과 다림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키스는 괜히 해서 9화 내용을 예측해봤습니다. 다음 화가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